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가편이 끝났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기본적인 그 편집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이제 가편이 이제 끝났는데 와 생각보다 이 러닝 타임이 꽤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이 방대한 역사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예상보다도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120분 정도 지금 이제 가편을 마무리 졌고요. 이게 줄여야죠. 이제 좀 더 이제 군더더기 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이제 다듬고 그리고 또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좀 정리가 잘 돼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 목표는 100분 정도, 100분에서 한 110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러닝 타임을 이제 끊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그래서 극장용으로 상영하기에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들이 그 정도 하니까. 지난번에 김일성의 아이들 경우가 85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85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 건국전쟁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고 그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해서 그 온갖 비난과 왜곡들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다 보니까 런닝타임이 생각보다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우리 역사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정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이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음악 작업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죠. 예. 저 바다 너머 그리운 조국. 근데 조국이라는 단어가 뭐 몇몇 분들이 조국 그 사태에 관련한 장본인이 조국을 떠올린다 그래갖고 저 바다 너무 그리운 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도 좀 바꾼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음악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말에서 12월쯤 되면은 이제 노래도 한 편 또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로서는 영화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는 극장을 통해서 대중들과 만나야 된다라는 데는 생각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또 이번에도 심의를 받고 등급 심의를 받아서 그 일반인들에게 극장을 통해서 배급하는 어떤 그런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프로덕션이 거의 끝나고 있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기본적인 가편정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자막 작업이라든가 더빙, 믹싱 그리고 또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들이 이제 순조롭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개봉 다이어리라는 제가 이제 지난 그 2020년도에 영화 김일성의 아들 만들면서 썼던 개봉 다이어리를 이제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작업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진짜 힘들고 고된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작업하기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저희 영화 건국전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좀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뭐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자료들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료들이 국내에서 좀 이렇게 자취를 감추거나 심지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는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 필름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영화 건국전쟁 시작하면서 저희가 밝혀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왔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굉장한 성과였죠. 당시에 자유와 그다음에 반공주의를 기치로 해서 사실상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던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그 당시에 미국 시민들에게 이승만은 사실은 거의 아이돌급 스타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록물을 발굴하면서 새롭게 찾아낸 부분이에요. 그래서 1954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뉴욕의 그 맨하탄에 그 캐넌 오브 히어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영웅거리, 뭐 영웅의 계곡.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의 그 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그 질비한 그 브로드웨이 그쪽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행진을 하는, 그러니까 그 카프레이드죠. 그 장면인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영웅들이 이제 귀환을 했을 때 미국 시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성대하게 그를 이렇게 칭송하고 또 그에게 이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는 그 환영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50년대에 있었나 봐요. 뭐, 메가더 장군이라던가,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아이젠하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영웅거리에서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제가 지금 찾은 바로는 외국인으로는, 외국의 국가 원수, 외국의 유명인으로는 최초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캐논 오브 히어로스에서 카프레이드를 해요. 오픈카를 타고 컨버터블 자동차를 타고요. 그리고 그 양쪽 빌딩에서는, 고층 빌딩에서는 정말 색종이들이, 5색의 색종이들이 이렇게 펄럭이는 굉장히 그 장엄하고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참 이게 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알게 됐냐면은 사실은 두 가지의 사건인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진이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이 1954년도 이 캐논 오브 히어로스에서 이 카프레이드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아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승만을 연구했던 전문 연구가들에게 이 동영상에 관해서 도대체 사진이 있으면 당연히 기록 필름도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인파가 모이고 그 당시에 100만 명의 인파가 그곳에 모였다고 하니까 당시 미국 시민들이 이 자유와 반공의 투사로서 이승만을 얼마나 환영했는지를, 정말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것을 정말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영상이 없는 거예요. 사진 몇 장만 계속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승만 전문 연구가들에게 이거 좀 기록 영상, 기록 필름이 어땠는지 좀 여쭤봤어요. 자문을 구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그 이승만 전문 연구가들이 난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기록 필름은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성대한 큰 이벤트가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들이 존재했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록 필름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 몇 달 동안 한 6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기록 보관소라든가 또는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원본 필름이 잘렸다는 걸 갖다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기록 아닙니까? 1954년만 하더라도 대통령인데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기록물에 누군가가 손을 댄 거예요. 언제 누가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추적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기록물에 손을 대고 가위질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 제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두는 그 기록 영상들을 갖다가 계속 좀 보다가 우리 국정홍보처라든가 이런 데 K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그 영상 작업을 하면은 사실 좀 눈이 좀 밝아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느 장면에서 계속 뭐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게 튀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갖고서는 제가 그거를 다운받아갖고 한 프레임씩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6mm, 35mm 다 24장이 1초에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딱 1초 흐를 때 24장이 돌아가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29프레임이 돌아갑니다. 30프레임 정도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한 프레임씩 이렇게 넘겨본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들만을 집중적으로 찾아갔고. 그런데 그 기수단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맨하탄의 그 큰 거리로 그 성조기와 또 여러 가지 깃발들을 든 기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등장을 하고 앞에서 어쨌든 그 행진을 리드하는 그런 그룹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뭔가 퍽 하고 뭔가 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프레임씩 돌려봤죠, 사실은. 그랬더니 거기에 한 프레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컨버터블, 그 퍼레이드 하는 차 안에 이렇게 타 있는 장면을.
그러니까 누군가 가해질을 이제 했는데 분명히 그 뒤에 장면이 없죠,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한 70년이 지났지만 그 1954년도에 그 역사적인 장면을 아무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정말 이게 그 신의 어떤 그런 그 역사의 어떤 심판이라고 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한 프레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르는 사람이 그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이 아니라 필름을 직접 잘랐기 때문에 그 잘못해갖고 한 프레임을 자르지 않았나. 저는 제가 추정할 때는 뭐 의도적으로 그 한 프레임을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자르긴 자르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보니까 자기도 좀 떨렸겠죠. 그래서 그 자르다가 실수를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그 한 커트가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시퀀스가 있죠. 한 프레임이 남아있는 거야, 한 프레임이.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중반 정도에 제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지인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SOS를 요청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 찾아야 된다. 이 원본 필름을 찾아야 된다. 이거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이거 분명히 확실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잘려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원상복구하는 것도 이번 영화 작업, 영화 건국전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이지 않나, 또 의미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든다. 이렇게 좀 호소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워싱턴 DC에 계시는 한 분이 그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정말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뭐 성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윤희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고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그 올바른 역사가 이렇게 바로 새겨지기를 바랬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도와주시기로 이제 해서 그분이 또 워싱턴 DC에 살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국가기록원이 워싱턴에 있거든요. 거의 뒤졌죠. 정말 몇 달 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35mm 필름 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영화에 정식으로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숨겨져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록들과 감춰져 있는 것들, 누군가 또 의도적으로 자르고 왜곡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만이라도 제대로 복원이 되고 제대로 연결될 수 있다면 저는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 대중적 평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아이돌 오늘날 뭐 BTS나 이런 급들이 미국 맨하탄 한복판을 행진하는데 자동차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의 인파가 나와서 환영하고 꽃가루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이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고 어쨌든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순간에 대한민국을 구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에 4.19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그분의 가장 어떻게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절정이죠.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영화 공전쟁 하면서 1954년이 이승만의 인생에서 정점이었다. 100만 명이 있는 운집한 맨하탄의 거리를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아무나 하겠습니까? 정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잊을 수 없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죠. 더더군다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한 투사로서의 이승만의 존재 그리고 40여 년 동안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외롭고 쓸쓸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 미국 땅에 다시 돌아와서 미국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 장면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장면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영화 건국전쟁에서 이 부분을 복원해 낼 예정입니다. 끊어져 있는 이승만의 역사를 잇는 어떤 작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공중파가 이 장면만 제대로 보여줘도
정말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진 장면이고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지 않을까. 그걸 담은 이제 하나의 기록 필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영화에 이제 삽입해서 정식으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 영화 건국전쟁 여러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성원해 주셔갖고 아주 뭐 조금씩이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마무리 져서 하여튼 올해 안에 저희들이 이제 영화를 잘 만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사회도 갖고 뭐 이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극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의도 받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이 자금의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제작사들이 뭐 마케팅이라든가 극장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극장 섭외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조국 다큐멘터리가 뭐 27억 모아갖고서는 뭐 전국에 뭐 극장들을 다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버스 광고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건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영화는 이 자본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좀 뜻 있는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화 건국전쟁에 이제 제작이 거의 끝나가고 마케팅과 릴리스의 단계로 들어간다.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영화는 이렇게 감독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대중들과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대중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의 성공의 성패를 갖다가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저희들이 넘어야 될 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영화가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요리사가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하면 사실 뭐 주방에서 냄새도 나고 맨날 먹으니까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직접 요리했는데 그걸 이제 먹어봤는데 그 요리가 정말 맛있게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요리사가 직접 만든 요리가 정말 맛있게 느껴질 때 그것은 일반 우리 손님들에게 제공했을 때 정말 맛있는 요리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 작품이 괜찮은지 뭐 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작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노력한 부분들이 이제 좀 결실을 맺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다. 왜 이승만이라는 역사를 누군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승만이라는 역사를 왜 이렇게 지우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특정한 정치적 세력들이 왜 그렇게 이승만을 비난하고 왜곡했는지. 사실은 이것이 영화에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북한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거든요. 1995년도에 북한에 갔다 왔다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995년 얘기입니다. 남북화해 뭐 이런 얘기도 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럴 시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1995년도에 평양의 그 거리의 벽보에는 이승만 괴뢰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1995년이면 여전히 북한은 이승만을 철전지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승만이 없었으면 자신들이 대한민국 다 먹을 수 있고 한반도를 전체를 갖다 적화 통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막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존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이승만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 또한 이번 영화 건국전쟁이 지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계속 밤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낮과 밤에 뒤집혀 갖고서는 사실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서 영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봉 다이어리, 영화 건국전쟁의 개봉 다이어리 2차는 이것으로 좀 이렇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날씨 쌀쌀해지는데 다들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